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정확하게 93세, 93년. 1930년 네. 1월생. 1930년 1월생. 그러면은 6.25 당시에 20살, 딱 20살이지. 혹시 그때 처음 그 6.25 전쟁이 터졌다는 거를 어디에서 처음 들으셨나요? 그때는 집에 있을 때니까, 네. 그게 1950년 6월 25일이 일요일인데, 네. 25일 뉴스에 북한군이 남침했다. 아, 그런 뉴스를 들었지. 그러면 그 뉴스를 들으시고 이제 가족분들이랑 어떻게 피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신 건가요? 뭐, 그날이야 당장 피난은, 북한군이 집 가까이 오질 않았으니까, 네. 피난을 가야겠다고 피난민들이 그냥 인산이래로 내려오는데,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 거지. 그 피난 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면서 피난을 가야겠다 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날은 못 갔지. 아, 그 당일날은 못 가신 거예요? 못 갔지. 그 며칠 있다가 이제 잠깐 이 가까운 촌 동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경기도 오산 시내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 동네로 조금 잠깐 갔다 오면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었는데, 뭐 집에 뭐 살림살이고 뭐고 일절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잠깐 나갔다 오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비난을 나갔었지. 그럼 그냥 몸만 가족들끼리 그렇지, 몸만 나간 거지. 그러다가 나가서 보니까 점점 더 전세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네.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네. 거기서 그냥 맨몸으로 남쪽으로 비난을 갔던 거지. 그러면 뭐 먹을 거나 이런 건 어떻게 먹을 거는 옷이나 옷은 물론이고 먹을 것도 없었지. 그러니까 비난 내려가면서 이제 식량 같은 게 없으니까 이 남이 시골 동네에서 그때만 해도 인심이 지금 같지 않고 좀 좋았으니까 뭐 얻어먹을 때가 있을 때는 얻어먹고 못 먹으면 그냥 굶고 그냥 피난을 간 거지. 그러면 피난을 어디까지 가신 건가요? 피난을 뭐 이제 걸어가니까 네.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은 추녀 밑에서 자고, 그러고는 이제 뭘 먹을 걸 얻어먹을 수 있으면 얻어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고, 이러면서 비난을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이 서해안 쪽으로 평택을 거쳐서 천안, 대전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뭐 그때 당시에 피난민 때문에 길이 꽉 막혀서 뭐 어디 갈 수도 없어. 빨리 갈래야. 그리고 또 길이 막혔으니까 빨리 가지도 못하지만은 우선 잠자리하고 먹는 것 때문에 네. 무조건 막 내려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다가 대전에서 어떻게 그냥 피난민들 속에 껴서 견뎌보다가 이제 갈 수만 있으면 도로 집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피난을 갔는데, 도저히 뭐 전세가 하고는 뭐 그때 당시에 6.25 당시에는 한국군은 전혀 준비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소총 하나 가지고 북한 애들 탱크를 막으려니까 그게 막아져. 그러니까 탱크에다 소총 쏴봐야 소나만 하고. 그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뭐
아군이 준비도 안 되다가 갑자기 당했으니까 네.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점점 뭐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지. 그때 당시에 38선에서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한 이틀밖에 안 걸렸어. 그 어디까지 갔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대전에서 호남 짝하고 경부선 짝하고 네. 양짝으로 갈리는 데니까 가다 보니까 호남 짝으로 빠졌는데 네. 거기 가도 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네. 막막한 거지. 그렇죠. 그래 가다가 뭐 먹다가 자다가 이제 이러면서 빨리 갈 수도 없으니까 뭐 빨리도 못 가고 네. 걸어서 거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어디까지 갔냐면은 순천 짝으로 순천까지 내려갔다. 순천까지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남의 집이 추녀 밑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전쟁이 났으니까 7월, 8월, 9월 달 되니까 미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네. 구입할 수복이 됐단 말이야. 네네. 그래, 수복됐다 그러니까 다시 다 이제 고향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지. 그래, 올라오는데 뭐 인민군들 만나서 뭐 피난민들 왔다 갔다 하니까 검문하면 검문 당하고. 인민군이 직접 검문을 했나요? 아, 인민군들이 거기까지 다 내려왔으니까 아, 그냥 뭐 총 들고 검문도 아니고 그냥 쓰라 그러면 쓰고 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아, 시원찮으면 총 그냥 땡기게 쏴면은 그걸로 끝나니까 그런 뭐 천지가 됐었지.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제 수복 이후에 다시 집으로 가족이 돌아왔는데 네. 돌아와서 보니까 뭐 집이고 뭐고 다 폭격당하고 네. 불도 나고 뭐 형편도 없지 뭐. 아, 그래도 거기서 그래도 산다고 살고 있는데 이제 그때 북한군들이 점령하고 있으면서 인민군대로 나가라 이거야. 아, 이제 할아버님 보고 인민군에 나가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망을 갔지 그냥. 그 도망을 가가지고 인민군대는 어떻게 피해서 안 가고 네. 이제 숨어서 사는 것밖에. 아, 그렇게 또 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일사후퇴가 또 왔거든. 네네. 그때 이제 중공군들이 겸해서 다시 또 밀고 내려온 거야. 네네. 그 일사후퇴 때 내려와서 자꾸 이제 인민군으로 끌어가려고 그러니까 네. 일사후퇴 때 어디까지 또 후퇴를 했냐면은 그거 이전에 전투경찰 모집이 있더라고. 전투 경찰이요? 아군에. 아군이요? 아군에서. 네네네. 그 전투경찰 시험 봐가지고 전투경찰 입대를 했지. 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경찰관이 됐으니까 수원경찰서에 근무를 했는데 네네네. 수원경찰서 다시 일사후퇴가 돼서 다시 중공군이 내려오니까 네. 많이 내려오지 못했지. 천안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왔다. 천안까지. 천안. 그래서 천안에서 입장이라는데 천안 시내는 아니고 네. 천안까지 후퇴를 하니까 미군들이 더 이상 후퇴 안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북상을 시키는 거야 이제. 네네. 그래서 북상을 조금 많이는 못했고 천안에서 입장이라는 데로 네. 배치를 해가지고 네. 입장에서
한 두 달, 석 달, 거의 겨울을 났지. 1월 달이니까. 일사후퇴 때니까. 그래서 거기서 있다가, 이제 차츰차츰 전세가 좀 나아지니까 다시 북상을 해서 수원경찰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네. 수원경찰서 근무를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 치안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별로 어디 가서 근무할 때가 마땅치 않아. 네네. 그래 뭐 했냐면은 수원에서 조금 내려오면 병점이라는 데가 있어. 병점. 네, 병점이요. 병점요. 거기에 교량 근무를 가는 거야 이제. 교량을 혹시 폭파하든지 뭐 하면 안 되니까 교량을 경비하는 거야. 아, 네. 이명식 유명신. 조를 쪄서. 그러면 어디서 이제 숙식을 하냐면은 낮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리 밑에서 근무를 하고 네. 식사는 어디서 하냐면 그 가까운 동네 촌에서 집을 정해놓고 그 이장집이지 그러니까 네. 이장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거야. 아, 밥을 해줘서. 밥을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이제 낮엔 근무하러 교량으로 나가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뭐 그것도 오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퇴직을 하고 네. 나니까 또 실직자가 돼서 네. 뭘 벌어야 먹고 살 텐데 네.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군부대 네. 오산 비행장이 생겼는데 네. 오산 비행장에 가가지고 근무를 해서 그 거기서 근무를 중인데 초등학교 동창 녀석이 와서 야 공군 시험 본다는데 시험 안 볼랬냐고 같이 가자 이가 나보고 그래? 그러면 난 뭐 근무하느라고 갈 시간이 없으니까 네가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내 주소 주면서 뭐야 주소하고 생년월일 거기 다 있으니까 호적 초본을 띄워서 네가 가서 다 접수를 해라. 아, 친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그 친구하고 같이 군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아,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걔는 불합격이 되고 나만 합격이 돼서 아, 그래요? 나만 공군을 갔다. 친구가 그래. 추천했는데 친구는 떨어지고 하는 거야. 걔는 어떻게 시험 잘못 봤는지 떨어졌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공군에 가서 아, 훈련을 받는데 그때 이제 어디가 훈련장이냐면 대전 비행장. 대전 비행. 대전 비행장에 신병 훈련소가 있어서 거기서 2개월 동안 신병 훈련을 받고 그 7월 달에 복중에 뜨거운데 아, 이 어깨 없는 러닝셔츠만 입고 2달 동안 볕에서 근무를 하니까 양쪽 어깨가 다 그냥 뒤어서 아, 햇빛에 뒤어서 빨갛게 그냥 다 되니까 빨간 게 아니라 물집이 생기니까 그때나 뭐 군대 약이 있나 약도 없으니까 뭘 발라주냐 하면은 빨간 후봉이요. 아니 빨간 외말로 아까진기 아까 지금요? 빨간 잉크다 이거야. 그거를 양쪽 어깨에다 다 바르니까 너나 내나 다 불어서 튀어서 터졌으니까 다 양쪽 어깨에 뚜껑 빨갛게 발랐을 거야. 그럼 서로 이제 인민군 계급장이다 이거지. 그래고 훈련을 마쳤는데 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근데 2개월 마치면은 각자 희망하는 과가 있어서 어디로 갔냐면 내가 마산으로 마산이요? 마산 이제 위생하사관으로
하사관 학교를 가는데 마산으로 갔다고. 거기서 또 2개월 교육을 받고, 어디로 배치를 받았냐면, 마산에서 대구, 어디? 대구, 대구요? 대구, 대구요. 대구. 대구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대구 공군병원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신병들은 맨날 가면은 보초니까. 보초 쓰는데, 낮에 쓰는 건 괜찮은데, 밤에 이제 야간 당번이 되면은 네. 아주 무섭기도 하고, 근무하기가 싫다고. 왜냐? 그때 당시에 공군 사관생도들이 휴가 나와가지고 수영장에 갔다 빠져 죽은 거.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죽은 병들이지. 이런 거 병원이니까 다 직결한다 이거야. 사체가. 아,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 사체를 지금 같아서도 사체실이 있어서 다 그 안에다 넣고 보관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아무것도 건물이 마땅치 않고 그러니까 그냥 바깥에다가, 바깥에서 가요? 그렇지, 이런 뭐야, 건물 한짝 구석에 네. 빈터에다가 네. 그냥 뭐야, 이 상자 같은 거, 네네. 그런 거 제대로 없으니까 거기다 그냥 사체를 올려놓는다고. 그럼 그게 몇 곳씩 계속 거기. 그렇지. 그런데 거기 보초를 서라 이거야. 아. 그러니까 밤에 누가 그 보초를 혼자 쓰는데 좋다고 그러겠어. 그런 애로가 좀 있었고. 그러다가 거기 아주 근무하기도 싫고 맨날 사체가 들어와서 쌓여 있으니까 어디로 좀 다른 부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갈 데가 마땅찮아. 그래, 동기생이 공군본부 의무감실에 근무하는 애가 있는데, 네. 야, 나 딴 데 아무 데로 들으니까 좀 딴 데만 좀 보내달란 말이야. 딴 데를 발령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렇게 한 서너 달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거에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런 관계로 해서 이제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부산 당감동. 당감동. 지금 거기가 어디야? 구포인가? 부산서 변두리. 부산 항구에서 한 육지짝으로 쭉 들어와서 산 골짜구니에 공군 40 보급창이 있었어. 네. 그 보급창에서 공군의 물품을 전부 보급을 하는데, 그 창고가 큰 게 있고 또 사무실이 있고,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사무실 근무를 하는데, 보급창이니까 물건 나가고 들어가는 거 전부 그 카드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지. 어떤 부대에 얼마가 찍고 그걸 하고 있으니까 한결 낫지. 그때 당시에는 내무반이 네. 이런 마룻바닥이야. 바닥이에요. 마루. 마루요. 그럼 가운데로 쭉 통로가 있고, 네네. 이짝하고 저짝하고 이 침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루를 놔서. 네. 그 이짝으로 쭉 있고 그짝으로 쭉 있고. 그러면 점호가 끝나면은 친구를 여기 벽짝에다가 여기 이짝에다 친구를 개놨다가 그걸 펴고 머리는 통로 있는 짝으로 양짝, 저짝에 하고 이짝에 하고 머리를 그 짝에다 두고 자는데, 겨울엔 뭐 난로도 제대로 피워주지도 않고 내무반이 뭐 벌판 같아지. 바람이 싱싱 불고. 그래도 그때는 젊었으니까 다 견뎌놨고 그런 생활을 해도 공군에서 한 8년을 8년이요? 8년을 근무해도 그땐 저녁도 없어.
제대도 안 시켜. 저녁이 없었어요? 저녁을 안 시킨다고. 무조건 근무를 시켜.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저녁이 없어요. 그래도 저녁이 없었지. 그래. 거기서 이제 저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부산에 있으니까 집도 너무 멀고,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집 가까운 짝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있던 대위가 서울 사람인데, 네. 나 서울 집 좀 가까운 짝으로 부대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서울 공군본부로 올라가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1년 이상을 부산 근무를 하다가 공군본부로 발령을 받았어. 서울에 있는 서울 공군본부로 대방동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 공무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다시 또 이제 발령 받아 보니까 위생 특기자니까 병원이지. 그 공군병원에 여의도 공군병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역시 이제 병원 계통이지만은 보급창에 있다가 왔으니까 네. 의약품 보급 관계를 맡아가지고 오류동에 또 가서 근무를 했었지. 오류동에 공군 첩보대라고 있어서 공군에서 한 8년이요? 8년을 근무했대. 그땐 저녁도 없어. 제대도 안 시켜. 저녁이 없었어요? 저녁을 안 시킨다고. 무조건 근무를 시켜.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래도 저녁이 없어요. 그래도 저녁이 없었지. 그래. 거기서 이제 저녁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부산에 있으니까 집도 너무 멀고,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집 가까운 짝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있던 대위가 서울 사람인데, 네. 나 서울 집 좀 가까운 짝으로 부대를 옮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냐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서울 공군본부로 올라가니까 기다려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한 1년 이상을 부산 근무를 하다가 공군본부로 발령을 받았어. 서울에 있는 공군본부로 대방동에 있는 공군본부. 공무부로 발령을 받았는데, 다시 또 이제 발령 받아 보니까 위생 특기자니까 병원이지. 그 공군병원에 여의도 공군병원으로 발령을 받아서, 역시 이제 병원 계통이지만은 보급창에 있다가 왔으니까 네. 의약품 보급 관계를 맡아가지고 오류동에 또 가서 근무를 했었지. 오류동에 공군 첩보대라고 있어서 첩보대요? 6006 부대인데, 네. 거기서는 뭘 했냐면은 네. 이북으로 교육을 시켜서 침투시키는 거야. 침투를 시켜요? 그렇지. 이제 야간에 네네. 배를 타고 북한 가가지고 침투시켜서 가서 살아오면 다행이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데려왔냐면은 네. 교도소 사형수, 무기수, 네네.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건 그냥
인해 전술 시키는 식으로 죽어도 가서 죽으면 전혀 모르고 다행히 살아오면은 이제 어느 날짜에 어떤 데로 오면은 우리가 배를 가지고 갈 테니까 그리 나와 있어라. 그래서 다행히 살아가지고 거기 나와 있으면 살아서 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으면 못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전쟁 이제 50년부터 53년 안에 있었던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끝난 다음에도 계속 보냈어요. 침투를 보냈나요? 침투를 시켰지. 그러면은 첩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제 할아버님이 이제 8년을 근무하시다고 하셨으니까 그 기간 동안 내내 그 침투가 있었던. 그 부대에서는 네. 부서가 다르니까 난 그런 거 관계는 안 하지만은 네. 그런 그 작업을 하는 부서는 따로 있으니까 네네. 그 부대에서는 계속 보내는 거지. 그리고 그 부대장이 미스터 레코라고 네. 미국 사람 공군 장교인데 네. 미국 사람이었었다고. 아. 부대는 한국에 있으면 한국 대원을 보냈지만 네. 그런 부대가 있었다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오리동에 쭉 계속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진급도 해서 중상사가 되니까 월급도 조금 나오고 이래서 제대를 할 생각이 없는데 강제로 제대를 시키더라고. 강제로요? 그렇지.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전역시키는 거야, 이제. 아. 상급 부대에서. 그래서 나도 거기 껴가지고 제대로 해가지고 그냥 현재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전역한 연도가 혹시 정확하게 언제인지? 전역한 연도가 195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럴걸? 56년, 57년. 57년도인가? 52년에 갔으니까 2, 3, 4, 5, 6, 7, 8 58년도에 제대한 것 같은데 그거는 경적증명을 떼어봐야 알겠는데. 그러면은 20살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고 이제 전역하신 때가 한 30살 정도 되시는 거 같아요. 30살 조금 못 됐지. 29에서 30살. 제가 지금 31살이거든요. 딱 제 나이 때 그러면 전역을 하신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 그때 전역하시고 나서 되게 어수선했을 것 같은데 사회가.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었지 뭐. 특히 그러면 그때 당시에 미래를 어떻게 그래도 계획을 하시고 살아가셔야 될 텐데 어떤 고민을 좀 많이 하셨나요? 전역을 하고 나니까 이제 생활이 또 막막해졌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어서 뭐 사변 겪다 보니까 약대도 못 갔고 네. 약대를 못 갔으니까 약국 개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네. 약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 약국을 개업을 했었지. 오류동에다. 오류동에. 그 약국을 개업을 했는데 이거 뭐 경험도 없지. 또 약사를 고용했으니까 뭐 어떻게 잘 모르기도 하고 네. 이러니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그걸 경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에 비하면 좀 어리석했지. 그래서 뭐 무슨 제도가 있었냐 하면은 약종상. 약종사요? 약업사지, 약업사. 약사가 아니고 약업사. 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그 시험을 보라 이거야. 그래서 시험을 이 경기도에서 봤다고 그거. 네. 서울시에는 없었고. 서울시에는.
그 경기도에서 뭐예요? 그때가 오류동이 부천군에 속했다고. 네. 부천군 소사업 오류동이야. 그 시험 봐서 그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합격이 됐어. 그래가지고 그 야급사 면허를 가지고 오류동에서 개업을 하다가 네. 오류동 옆에 그 고척동이 있어. 고척동. 네. 고척돔이 있는데 네. 네. 그리 이사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야급사 개업을 해서 한 40년 가까이 그걸 했다고. 40년 동안 이제 딱 그걸 운영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생활을 했지. 그런 거 생각하면 기구했지.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대 전체가 이제 전쟁 기간을 보낸 거잖아요. 제일 젊고 청년 시절을 이제 전쟁 기간에 보내셨는데. 전쟁 기간에 보냈고 전쟁 끝나고 나서는 이제 군대에서 그냥 또 보냈고. 근데 혹시 지금까지 이제 그 청년 시절을 기억하시면서 조금 뭐 억울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만약 전쟁을 안 겪었더라면 좀 더 좋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고민보다도 네.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 했는데 네. 해봐도 별 뾰족한 수가 없고 네. 뭐 나만 겪은 게 아니고 네. 여러 사람들이 다 겪었으니까 뭐 이건 내 운명이고 팔자구나 그리고 생각하고 말지 그걸 지금 후회하고 생각한들 뭐 무슨 소득이 있나? 아무 소용이 없고. 그러고 났더니 전역하고 났더니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 때 네. 6.25 참전용사 제도가 생겨가지고 네. 그때 당시 군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도 다가 아니고 네. 다행히도 우리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 군대 갔던 사람들만 보훈처에서 보훈 혜택을 줘서 조금 덕을 보고 있는 거지 지금. 혹시 그때 같이 근무했던 군 부대 안에서 근무했던 이제 전우분들 혹시 아무도 지금 연락이 안 돼. 전화하면은 죽었고 네. 또 연락이 되질 않고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도 모르고 이름도 잊어먹어서 이제 이름만 아는 사람이 친구가 네. 한두 사람 이름도 다 잊어먹었어요. 혹시 이름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우기 우기 이우기 김현정 그 친구는 전주에 사는 친구고 김현정이는 네. 이우기는 경상북도 잘 모르겠어요. 경상북도 어딘데. 그 오리동에서 근무하실 때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인가요? 오리동 근무할 때 있던 친구들은 거의 뭐 다 잊어먹고 없고 네. 훈련소 훈련소 때 있던 친구들이랑 그 이제 경찰 하셨을 때 훈련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군 훈련소 훈련소요? 대전. 하여간 경찰관 하던 같이 갔던 친구들도 다 잊어먹고 네. 기억이 자꾸 없어져가. 시간이 좀 흘렀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 조금 흘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네. 90이 넘고 친구들도 다 가고 이제 본인 차례가 돼가지고 것 같아요. 허무한 거지. 뭐. 지금도 마음은 젊었는데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고 또 운동도 하고 싶은데 운동하면 숨차고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세월이 지났다는 얘기지. 네,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혹시 그 전쟁 이제 근무하실 때 혹시 뭐 뭔가 아까 전에 그 인민군이 이제 할아버님 이제 자기 부대 들어오라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때 국군은 어떤 식으로 이제 징집을 했나요? 그때 당시에 국군은 정집할 시간이 없지. 왜 없냐? 다 후퇴해버렸고 네. 전쟁 중이니까 여기 그 나머지 인원을 정집을 할 수가 없고 네. 어디서 정집을 했냐면은 이 대구, 네. 부산 네. 주로 남쪽에 이제 이민이 들어가기 전에 네. 거기서 학생 그러니까 의용군이지 학생 네. 의병이 있어서 네. 자진해서 나간 사람 네. 또 정집해서 데리고 간 사람 이런 종류 두 종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자진해서 학도병으로 갔던 친구들은 군번도 없고 네. 제대로 소속된 부대도 없고 어디 전투에서 산화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했어요. 아무래도 그때 이제 뭐 정신이 없고 이제 군대가 자체가 이제 후퇴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스템이 없지 그냥 없는 상태에서 무정부 상태고 정부 상태가 된 데는 남쪽에 인민군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데 못 들어가는데 이런 데서 학도병들이 자진 입대를 했고 또 모집도 했고 그런 제도가 있을 정도지 뭐 인민군들이 저희들이 여기 내려와 가지고 무조건 젊은 애들 다 무조건 끌고 강제로 끌고 간 거지 뭐.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그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 그 병원에서 일하실 때 환자분들이 이제 뭐 전투에서 이제 상처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좀 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부족했을 텐데 전쟁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전쟁 초기에는 약도 없고 병원 이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조금 뭐 열악했지. 그러다가 이제 미군들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보급품도 좀 나아졌고 약품도 많이 들어왔고 그런 정도지 뭐. 그때 당시에는 6.25 당시에는 진짜 약도 없었지. 치료할 생각도 못했지. 뭐 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수술이 무슨 수술 어디서 야전병원 같은 데서 수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전부 환자가 생기면은 부상자가 생기면은 전부 후송했는데 네. 후송하는 도중에 거의 다 죽어. 후송을 그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그 즉시에 즉석에서 치료를 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뭐 다리 잘라져 뭐 팔 잘라져 이런 중상자들을 후송하다 보면은 거의 다 죽어.
그런 취업 능력이 없거든. 여기까지만 해도. 그럼 이제 미군이 뭐 물자나 이런 것들 좀 보충하고 이제 한국군도 약간 좀 질서가 잡혀서 질서가 세워진 이후에는 조금 그래도 좀 나아졌지. 치유가 가능해지고. 그때 이제 후방으로 네. 다행히 죽지 않고 온 사람들은 네. 수술을 해서 살고 좋아지고 그랬지. 제가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전우분들 제가 이제 또 이거를 글로 쓸 거거든요. 혹시 연락이 되면은 제가 한번 일단은 거기다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니까 아직 살아 계실 수도 있으신데 네, 모르죠. 연락이 안 되니까. 하면서 동기분들 제가 한번 적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전주는 그 김현식이, 김현식 다 나이는 다 이제 할아버님이랑 동갑이지 거의.